주요 정책과 회의, 산업 일정 중에 이슈가 될 만한 이슈들을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하면서 종목까지 발굴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월 5일 오늘이죠. 터치스크린 산업 육성 전략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많은 분들이 좀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모바일 비전 2012 행사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일부터는 14일까지 중국 그 18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8일에 좀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직불 결제가 허용되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G스타 2012 게임 행사로서는 뭐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관련된 또 종목에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빠져있긴 한데요. 11월 9일에는 CJ 헬로비전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산업 일정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한 주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이벤트를 먼저 살펴볼까요? 예, 먼저는 11월 8일에 있을 그 스마트폰 직불 결제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슈화 돼서 관련된 내용과 그 관련주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온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 날 정례회의를 통해서 이 전자금융감독 규정의 일부 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규정을 봤을 때는 직불 그 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발급을 위해서는 창구에 방문을 해서 이 대면 접촉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 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 직불 결제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OTP, 그러니까 일회용 비밀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전자적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직불 결제 수단 발급이 용이해졌고요. 따라서 이 소액 결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더 용이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나 이제 금융사고나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 1회 결제 가능 금액이 30만 원으로 제한되긴 했지만 스마트폰으로 뭐 아주 돈을 많이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좀 이 결제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도 관련 업종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오는 8일부터 스마트폰의 직불 결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되짚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슈를 오늘 좀 알아볼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8일 날부터 이제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그 중국 그 전대라고 하죠. 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차세대 지도부가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정책, 앞선 코너에서도 또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조적인 면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제5세대 지도부로 이제 정권이 이양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러한 그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뭐 뉴스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향후 그 중국 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 경제 성장의 지금 어떤 현황을 살펴봤을 때 이 성장률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 유로존 위기라든지 글로벌 경제 침체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좀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 정책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또 주목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 이양기와 전후로 해서 이 어떠한 그 경제 정책과 또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투자와 순수출 기여도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소비 진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7%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진 바가 이제 그러한 배경이 되겠고 이 중국의 소비 GDP 비중, 그러니까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38%인데 이 미국이나 선진국 등과 비교해보면 선진국들은 7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소비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 내수 확대
부양 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12차 경제 개발 계획의 핵심 목표 자체가 내수 확대라는 측면을 보면 네. 근간 자체가 내수 확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인구 구조 확산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농촌 에서 이제 도시화되는 이런 지금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이 수출 그리고 투자 주도에서 그러니까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 그러니까 내수와 소비 중심의 어떤 성장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관련 수혜주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 이러한 상황으로 이미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럼 접근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실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업종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과거 차화정이라든지 그리고 좀 된 얘기지만은 조선주가 또 한때 시장을 네. 풍미했던 적도 있었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가는데 그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이 내수 업종에 대한 시각이 기존 주도주였던 민감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쉬어가는 자리에서 이제 방어주가 대체한다. 어떤 이런 시각이 아직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수주지만 중국에 수출을 하면 수출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시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환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내수 관련주들 중에서도 곡석을 좀 가리셔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확실한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들 간단하게 언급을 먼저 해드리면 빙그레라든지 바나나우유, 메로나, CJ 옷쇼핑, 오리온, 초코파이,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제닉 이런 종목들을 일단 좀 관심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한 종목을 우선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CJ 옷쇼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옷쇼핑 그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PB 상품, 그러니까 자기 매장 특성과 고객성을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이죠. 그래서 PB 상품 비중이 25%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마진율이 좋거든요. 이쪽 때문에 타사 대비 국내 영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측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회사 실적 개선이 이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자회사 중에서 특히 이제 해외 쪽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동방 CJ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의 3곳, 그리고 인도, 일본, 베트남, 태국, 터키 이와 같이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 자회사 실적이 최근에 이제 궤도에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동방 CJ 같은 경우는 작년 취급고 금액이 8,900억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입니다. 앞서 소개드렸지만은 9일 자회사 CJ 헬로비전이 상장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보유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CJ 홈쇼핑, 옷쇼핑이 보유 중인 CJ 헬로비전의 지분 가치가 장부 가치 기준으로 4,010억 원인데요. 16,000원에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6,681억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미달 사태 때문에 좀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데 이번 CJ 헬로비전의 상장을 전후로 이제 좀 IPO 부진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일어났을 때가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0억, 순이익 같은 경우는 1,238억 원인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이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 PER이 12배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 16만 3,300원 최저치를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어떤 상승 추세의 흐름을 지금 최근에 좀 저점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23만 원 근방에서의 어떤 지지력을 한 번 정도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 CJ 헬로비전의 어떤 공모 청약 부진이 그와 같은 매수기를 제공해 준다면 한 30만 원, 올해 연중 최고치가 30만 원인데요. 30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PER 기준으로 현재 12배인데 연간 기준으로 15배 수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중국 관련 내수주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종목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